안녕, 소중한 사람. 사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행복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즐거운 기억이 있었습니다. 고마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함께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소중함들을 마주합니다. 모든 소중함들을 그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속 가장 단단한 곳에 새기고 싶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소중한 시간들을 쌓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떠나간 사람들에게, 여전히 나의 곁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안녕, 소중한 사람. 안녕하세요, 향기책방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정한경 작가님의 안녕, 소중한 사람입니다. 지금 당신의 곁엔 누가 있나요? 내가 힘들 때 찾아가 눈물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나의 행복을 진정으로 함께 기뻐해 줄 사람이 있나요? 혹시 익숙함, 편안함에 가려져 곁에 있는 나의 사람들의 소중함을 잊고 있지는 않는지요? 내 삶에 스며들어 함께 걸어가고 있는 지금 당신 옆의 가족, 연인, 친구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걱정이라는 이름의 사랑. 걱정이라는 것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다. 꿈을 쫓아 대책 없이 상경에서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다녔던 20대 초반. 어머니는 내게 하루가 멀다 하고 걱정 섞인 질문들을 늘어놓곤 했다.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지, 하는 일은 잘 되고 있는지, 여윳돈은 가지고 있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아무 탈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건지.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보고자 전전긍긍하던 그 시절, 어머니의 걱정은 철없는 투정을 꺼내 보이기에 가장 좋은 핑곗거리였다. 알아서 잘하고 다니니까 그만 좀 물으라는 막내의 신경질에 어머니는 얼마나 마음이 긁혔을지. 그때의 나는 어머니의 걱정을 싫어했다. 당신의 삶을 아들 걱정으로 채우는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다. 언젠가 어머니의 늘어난 흰머리를 바라보다 몰래 눈물을 훔친 적이 있다. 어머니께서 언제나 든든한 모습으로 곁에 있을 거라 믿었던 그 시절의 내가 부끄러웠던 적이 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어머니. 자신은 옷 한 벌 편하게 사입지 못하시면서 아들이 기죽을까 항상 메이커 신발을 사주시던 어머니. 인생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시기에 자식들만큼은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시기에 언제나 걱정투성이셨던 어머니. 내가 삶에 지쳐 주저앉을 때마다 어머니는 곁에서 내 손을 꼭 잡아주셨다. 몇 년 만에 잡아본 어머니의 손이 무척이나 작고 연약하게 느껴졌다. 엄마는 꿈이 뭐야? 엄마는 그냥 너희들의 삶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제 그게 엄마의 꿈이야. 언제부턴가 나는 어머니의 꿈이었다. 부와 명예 또는 성공 따위가 아닌 나의 행복이 곧 어머니의 꿈이었다. 그것이 어머니의 걱정의 이유였고 당신의 삶보다 중요한 가치였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꿈은 결국 그렇게
사람으로 옮겨가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여전히 어머니는 걱정을 하신다. 아들이 밥은 잘 챙겨 먹었는지, 하는 일은 잘 되고 있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사랑하는 사람은 있는지, 무엇보다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지. 이제 나는 웃으며 대답한다. 어머니, 아들 잘 지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나를 믿어요. 아니, 나만 믿어요. 밥은 먹었냐는 말이, 어디 아픈 데는 없냐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이라는 것을, 당신의 삶에 끝까지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라는 것을 언제까지나 잊지 않고 싶다. 사랑 상태. 사랑은 당신과 하고 있는데 나는 또 혼자인 것만 같아. 잠을 설쳐도 당신은 아무렇지 않게 깨어나 안부를 묻겠지. 내가 가라앉아 있으면 당신은 이유를 물어봐 주려나? 아니면 그저 외면해 버리려나? 후자라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 이 감정은 나 스스로 해결해야지. 당신을 향한 나의 앞서간 마음이 오히려 나를 더 외롭게 만드는 건지. 당신은 알맞은 속도로 가고 있는데 나만 너무 성급한가 봐. 당신이 조금만 속도를 맞춰주면 좋을 텐데 나 혼자만 사랑하는 것 같잖아. 이 말은 속으로 삼켜야지. 이 새벽이 지나면 당신의 아침은 밝겠지만 나의 아침은 여전히 지금에 머물러 있겠지. 그런데도 아침이 오면 당신이 보고 싶어. 당신에게 달려갈 준비를 할 것만 같아. 날씨가 화창하면 오늘은 소풍을 갈까? 아니면 당신의 품에서 하루 종일 낮잠을 잘까? 이런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으면서도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할까? 나만 혼자 들뜬 것 같아. 괜시리 마음이 울적해지네. 당신을 사랑하는데 더 사랑하면 안 될 것 같은 이유는 당신이 날 떠날까, 홀로 남겨질까, 두려운 마음 때문이겠지. 당신을 사랑하기에 자꾸만 사랑이 두려워지네. 나의 이런 모든 마음을 당신은 절대 알 수 없을 테지. 당신을 사랑해. 당신을 사랑해. 정말 많이. 지금 이 문장을 쓰면서 느껴지는 가슴의 울림을 당신도 똑같이 느꼈으면 바라지만 또 한 번 나 혼자 이러는 것만 같아 불안해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행복과 불안의 진자 운동을 하는 이 마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런 게 바로 사랑일까? 지금 이런 고민을 하는 것조차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일까? 생각에 잠겨 있다 보니 어느새 날이 밝았네. 이제 당신 생각은 잠시 접어두어야지. 그런데 창밖으로 내다본 이 맑은 하늘은 당신을 닮아 있네. $10,000 카네이션. 여느 때와 다름없이 카페 구석에 앉아 밀린 업무를 처리한다. 돌아가던 길, 마트 앞에 놓여있는 꽃바구니들이 눈에 띈다. 아참, 내일은 어버이날이다. 바쁜 일상에 치여 미처 신경 쓰지 못했다. 어머니께 선물해드릴 카네이션 바구니를 하나 집어들고 쑥스러운 표정으로 계산을 한다. 꽃을 산다는 건 정말이지
익숙해지지 않는 일이다. 골목을 거닐다 문득 오른손에 들린 꽃바구니를 바라본다. 하나다. 아버지께 카네이션을 선물했던 적이 있었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아, 생각해보니 한 번 있긴 하다. 아주 어렸을 때 학교에서 색종이로 카네이션을 접어 아버지께 선물했던 적이 있었다. 그때뿐이다. 아버지를 떠올리면 이상하게 용기가 나질 않는다. 아무리 그래도 그날 이후 한 번도 아버지께 카네이션을 선물한 적이 없다니 나도 참 무뚝뚝한 아들이다. 걸음을 멈추고 그 시절을 자세히 떠올려 본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버지의 가슴팍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던 그 시절. 아버지는 희미하게 웃으셨다. 눈에 띄는 표현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분명 누구보다 행복하게 웃으셨다. 발길을 돌린다. 다시 마트에 들러 마지막 남은 카네이션 바구니를 들고 계산을 한다. 10,000원이다. 아버지께서 이런 낯간지러운 선물을 좋아하실까 싶다. 돈 아깝게 뭐 이런 걸 샀냐며 핀잔을 줄 게 뻔하다. 대문을 열고 쭈뼛쭈뼛 집으로 들어선다. 조용하다. 조심스레 신발을 벗고 들어가 안방 문을 열어보니 나란히 잠들어 계신 두 분 모습이 보인다. 머리맡에 각각 카네이션 바구니를 조심스레 내려놓는다. 아버지의 머리맡에 놓인 카네이션 바구니가 유독 어색하게 느껴진다. 다음 날 아버지의 카톡 프로필 사진은 10,000원짜리 카네이션 바구니로 바뀌어 있었다. 진정 옳은 길. 우리는 포기와 선택 사이에서 자주 길을 잃는다. 지금 이 일을 그만두는 것이 나의 끈기가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오롯이 나의 선택인 것인지. 나 또한 그런 적이 있다. 나의 선택이 포기를 위한 핑계가 아닐까 전전긍긍하던 때 미래를 향한 불안함에 무엇도 나의 의지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던 때 도무지 옳은 길이 어디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던 때 그러나 이제는 알고 있다. 무엇이 옳은지가 아닌 내가 무엇을 옳게 만들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무엇을 선택하든 모두 나의 선택이다. 내 삶에서 나의 선택이 아닌 것은 없다. 힘들지만 조금 더 참아보자며 흐르는 눈물 닦아내고 여태 걷던 길을 변함없이 나아가고자 하는 선택과 그동안 쌓아온 많은 것들을 포기하더라도 새로운 길을 향해 발길을 돌리고자 하는 선택. 어느 것도 하찮지 않고 어느 것도 틀리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선택을 믿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나의 선택을 옳게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지다. 어떤 선택이든 나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끊임없이 자신만의 선택을 만들어가려는 의지를 품는 것이야말로 진정 옳은 선택을 위한 마음가짐이 아닐까? 처음의 모습으로. 요즘 자꾸만 그 사람에게 서운함을 느껴. 오랜만에 보는 친구의 처진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다. 덤덤하게 털어놓는 그의 목소리에서 짙은 슬픔이 느껴졌다. 항상 상대보다 자신의 문제점을 먼저 돌아볼 줄 아는 좋은 친구였기에 뒤에 따라올 말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다. 내가 너무 많이 바라는 건가? 그들은 꽤 오래 만난 연인이었고 나는 그들과 자주 자리를 함께 했었다. 오랜 연인을 둔 오랜 친구와 오래 만나다 보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서로를 향한 그들의 변화를 자세히 목격하게 된다. 누군가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상대를 마주할 때 누군가는 식어가는 눈빛으로 상대를 바라본다. 누군가는 변치 않는 사랑을 품고 상대를 대할 때 누군가는 소중함을 까맣게 잊은 채로 관계를 지속한다. 누군가는 그 모든 과정을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마주할 때 누군가는 처음이 사라진 모습으로 곁에 머무른다. 나는 턱끝까지 차오른 문장을 속으로 삼켜냈다. 네가 많이 바라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변한 거지. 언제까지나 처음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사랑을 지키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시간은 끊임없이 소중함을 간과하게 하고 나를 향한 상대의 관심을 당연하다 느끼게 하며 어느새 무심해진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한다. 어쩌면 사랑의 행복이란 끊임없이 소중함을 들여다보는 사람에게 비로소 주어지는 것인지도 모른다. 사랑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임을 알기에 사랑의 행복을 누구보다 깊게 누릴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어느 더운 여름날 주민센터에서 어느 노부부를 봤다. 두 분이서 나란히 의자에 앉아 계셨는데 할아버지께서 할머니께 목이 마르냐고 물으셨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자 할아버지는 불편한 걸음으로 정수기에서 물을 떠오셨다.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괜스레 코끝이 찡해졌다. 내가 목격한 사랑의 가장 명확한 모양이었다. 꼭 손을 맞잡은 두 분의 모습이 무척 아름다워 보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사랑은 투명하다. 사랑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다. 상대를 향한 나의 사랑은 고스란히 행동에 녹아 상대에 전해진다. 뚜렷한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소중한 사람이 자주 서운해한다면, 그리고 정확한 이유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면 처음 그 사람을 대하던 나의 모습을 기억해낼 필요가 있다. 때로 우리는 소중한 사람에게 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쉽게 잊어버리곤 한다. 정작 중요한 것을 간과한 채 표면적인 것에 애를 쓰곤 한다. 사실 우리는 대단한 것에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다. 거창한 행동이나 값비싼 물건 따위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나의 얘기를 들어주는 모습에서, 평소 나를 바라보는 눈동자에서, 떨어져 있어도 수화기 너머로 은은하게 전해져 오는 나를 향한 상대의 아주 작은 관심일 것이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향기책방이었습니다.